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닥터 주애리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 말입니다.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고자 당사자인 닥터 주애리 씨와 그리고 주애리 씨의 변호인 최재현 변호사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다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은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네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주애리 선생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려운 사건을 맡아서 참 사명감을 갖고 이 사건을 변호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최재현 변호사님. 네. 개인적으로는 또 신앙인으로서 목회자이기도 하죠. 네, 요새는 그냥 발런티어로 하지만 네, 10년 정도 영어권 목회를 했습니다. 네. 네. 성직자가 또 변호인이다 보니까 더더욱 믿음을 갖게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주애리 선생님께서는. 네, 훨씬 그래요. 이렇게 언제부터 같이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셨죠? 저 7월 달부터 네, 재판이 이제 3월 작년 초에 7월이죠? 네, 2022년 네. 네, 3월 초에 이제 8일 날 끝났고요. 네. 예, 그때 이제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그때. 근데 그동안 일하시는 거 보시면서 우리 주애리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변호사 몇 분들을 거쳐 오셨잖아요. 네. 근데 최재현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라든가 뵈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변호사님은요, 예전에 변호사랑 비교해 봤을 때 참 예전에 있던 분들은 성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만나러 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근데 우리 최재현 변호사님은요, 제가 얘기 한 번 하면 그거를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그리고 딴 변호사들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들, 그런 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이번 변호를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소된 우리 주애리 선생님을 뵈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결국은 우리 말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이라고 느끼셨어요? 네, 이분은 참 억울한 그 재판 1심 결과가 억울한 그 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대화하고 예, 그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고서는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 나름 이제 혼신을 다해서 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제가 최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뷰도 뭐 같이 낮밤 같이 있으면서 제가 계속 같이 기획을 하면서까지. 네, 이 집에서 사건을. 제가 네, 리빙룸에서 제가 우선 뭐 소파에서도 자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시간 맞춰서 안방에서 좀 주무시게 하셔야지. 제가 이제 나중에 형편이 나면 호텔에서 다른 분들 같으면 다 돈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국선 변호사 사고 그 다음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인 그 변호사 한 분 형사 소송 연방법원에 출두하신 분 그분에게 그 최소한의 일을 그분한테 맡기고 제가 일을 다 해가지고 네. 다 정리해서 드리면 그분이 법정 서류하고 출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아슬아슬하게 네. 간신히 우선 네. 그러면서 같이 뵈면서 어떤 분이라는 걸 느끼셨어요? 네, 제가 한 번은 전화를 받았어요. 주애리 박사님 그 환자라고 자기가 보험도 없었고 죽어갈 때 남편 등에 업혀서 이제 겨우 갔는데 닥터주께서 한 10,000불씩이나 되는 거를 이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특혜를 줄 수 있게 제약회사에서 프리로
약을 좀 받으실 수 있었대요. 근데 처음엔 그걸 모르고 자기 그 오피스 돈으로 본인 주머니에서 그 10,000불씩이나 되는 그 약을 사서 치료를 했다. 나중에 알고서 그거를 바꾼 건데 어쨌든 그때 7년이나 그 비싼 약으로 보험도 없는 사람을 알겠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의 그분이 울면서 사명감. 어떻게 닥터주 같은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뭐가 잘못됐도 크게 잘못됐다고 그분은 막 발로 뛰면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안 들어줘도 퍼티션을 받느라고 애를 써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환자를 위해서 내 몸같이 네. 진료를 해주셨던 그런 분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렸는데 환자가 많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환자를 더 보면 되지 왜 사기를 합니까? 칭찬을 지금 이제 네.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예, 사건에 대한 설명을 좀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닥터 우리 주혜리 선생께서는 진료비 허위 청구 혐의로 최대 6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검사의 말에 빌어서. 하지만 닥터 우리 주혜리 선생께서는 억울함을 누명을 썼다면서 우리 한인 사회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의에 호소하고 나섰어요. 정의롭고 엄격한 재판을 해달라는 탄원서 분해기 운동을 우리 한인 동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시간이겠지만은 오늘 얘기를 듣고자 무엇이 억울한 것이고 어떤 재판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해서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먼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네요. 의료보험 사기로 880만 달러를 착복했다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좀 우리 최재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시작이 그 매니저로 20년 이상 있던 가족같이 닥터주께서 믿고 그렇게 지내왔던 그 매니저의 배신이 있었고요. 예, 그 매니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뭔가요? 남편이 그 성범죄자였대요. 그것도 몰랐대요. 네. 닥터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허락도 없이 그 병원을 수시로 거의 날마다 왔고. 우리 저 닥터 주혜리 선생님의 병원을요? 네, 의사 선생님 모르겠었죠. 직원의 남편이? 네, 그 매니저의 남편이. 그러면서 그 여직원 한국인은 아닙니다. 근데 네. 그 여직원을 성추행을 했어요. 네. 그 CCTV에도 찍혔는데도 그걸 보고서도 그 매니저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커져서 결국은 다른 그동안의 일들도 있는 데다가 이분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해고가 됐죠. 뚜렷한 사유로. 네. 네. 해고된 그 매니저가 모함을 해서 밀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거짓 고소를 한 거죠. 그 내용이 밝혀진 거죠.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몇 년도죠? 2019년도 2019년. 9월 달에 이제 아마 처음 어레스트를 되셨죠. 네. 그렇게 되면서 체포가 되셨죠. 체포되는 과정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새벽에 자는데요. 누가 들어와요. 불을 켜고 보니까 남자 셋, 여자 셋 권총 들고 유니폼을 입었어요. 네. 그러더니 저보고 Dr. Chu, are you Dr. Chu?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 Dr. Chu. Give me a passport. 파스포드 달래? 그럼 저는 속으로 여기 뭐 불이 났나 무슨 사고가 났구나. 나를 보호하려고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엘이라는 걸 달라 그러는구나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더니 빨리 나오래요. 침대에서. 그러고서는 파스포드를 주고 응접실에서 저를 손으로 뒤로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행컵, 락업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수갑을 수갑. 채우고. 네.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저는 전혀 상상도 안 했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더니 이제 저를 밑에 차 있는 대로 FBI 차 있는 대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태우더니 물어봐요. 우리가 너를 왜 체포하는 줄 알아? 근데 저는 모르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우리한테 얘기 안 하면 우리도 너한테 얘기 안 해줄래? 그러고선 저는 그냥 끌려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네요. 저 절대로 전혀 모르죠. 네.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뭐 쇠 같은 걸. 그러더니 예. 저를 그 수갑을 뒤로 채고 발목에다도 수갑을 채우고요. 네. 쇳덩어리로 체인이 무거운 거를 저 몸에다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체인을 딱 몸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감옥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 체포에 갈 때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서류도 확인을 했는데, 예, 본인이 그 컨센트 그 내용에 컨센트 한다는 사인을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매니저가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한테 한 번이라도 인터뷰를 하고 본인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서 결론을 내리고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은 거예요. 본인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았고 그 매니저 얘기만 듣고 거기에서 주는 그 자료들 그 말에 베이스던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거를 믿고 모든 거를 수사를 시작했고 그냥 체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중범죄도 아닌데 그렇죠. 그 쇠사슬이라고 하죠. 쇠사슬을 지금 몸에 채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수갑을 뒤로 채우는 거는 펠로니, 네. 중범죄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당한 그렇죠. 처사인 것이죠. 네네네. 자, 네. 예. 그런데 요 내용이 880만 달러를 2009년부터 2019년인가요? 10년 동안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했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880만 달러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10년이잖아요. 10년. 그럼 그러면 나눠보면 닥터주는, 1년에 예, 8만, 환자 수가 많은데 88만 불이고 한 달이면 8만 불인가요? 네, 8만 8만 불인데 불도 안 되네요. 직원을 15명에서 25명을 썼어요. 네. 뉴저지 그 웨이지 리포트 가면 직원한테 1년에 얼마 나간지가 나와요. 한 달 그러면 병원에서 매출이 8만 불이면은 적은 거네요. 적은 정도가 아니고 병원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어려웠죠. 오히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꾸셨고 한국에 가서도 돈을 네. 친지한테 빌려오시고 심지어는 거기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그냥 880만 달러라고만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그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걸 어렵게 10년 월로 나누니까 사실은 그 얼마나 작은 액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액수가 많지 않은 거죠. 음. 그리고 환자의 70%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였어요. 그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는 닥터주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운영을 제대로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몰랐고 매니저는 자기 뒤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회사도 2개나 차렸고 하나는 뚜렷하게 그 사람이 차린 것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네. 자, 880만 달러를 네. 빌링을 청구한 겁니까? 돈을 받은 겁니까? 빌링 청구한 액수예요. 받은 게 받은 아니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수령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수령액은 많아야 50%, 40% 빌링 페일리어가 다른 직원 같이 할 빌링을 한 그 친구가 이 매니저가 빌링을 하는데 빌링 페일리어가 한 70%는 나왔다 그랬어요. 네. 자, 네. 그러면 880, 10% 되면 한 6만 불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액수는 틀리네요. 880만 원 뭐라고는 틀리고. 6만 불이 검사가 아니죠. 주장하는 거는 그보다 더 적죠. 그렇게. 그렇죠. 네. 검사가 주장하는 것도 더 많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이 밀리언이 도대체 넘던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 아니 도대체 여기 저기 비즈니스 이 오퍼레이트한 그 기록을 제가 보고 또 이 뉴저지 정부에 이렇게 보고된 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리고 검사 자기들이 한 액수를 10년 동안 빌링한 액수에 자기네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청구한 액수인데 청구한 액수를 쳐도 그 돈을 다 받아도 운영하기 어려웠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모함을 해서 제보를 한 그 로사라는 여성은 그 여성이 실적인 행정 일을 다 한 거죠? 네, 다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은 기소됐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제 플리드 길티 자기가 잘못했다. 네. 그런데 같이 닥터주가 같이 음모를 했고 닥터주가 자기를 다 시켜서 했다. 그래서
그 사기로 이렇게 빌링을 하고 청구를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무슨 사기로 청구를 그렇게 많이 했으며 그래서 얼마나 뭘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피스는 왜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자기 월급은 꼬박꼬박 잘 챙겨갔고요. 자, 사건이 그러면은 네. 그들이 모함을 했던 거짓을 한 것은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재판에서요? 네, 첫째는 국선 변호사가 무엇인지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본인은 이제 충실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변호사께서 이 닥터주를 위한 증인을 한 명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닥터주도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환자들이 위증, 거짓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잘못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수두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의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했고 자기 측에 증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도 할 수 있었는데. 아니, 법정에서 피고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피고를 위한 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 그런 이게 형사재판인데 네. 그리고 이제 배심원을 선출하는데 일단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동양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유죄 판결이 났는데 한 명이라도 거기 동의를 안 하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동양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의료 사기 그 재판이잖아요. 형사 재판이면 적어도 의료 전문인이 한 명은 거기에 나와서 증언을 하든지 그 재판 과정에 세워져야 되는데 심지어는 간호사도 한 명도 안 세워졌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부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참 지금 우리 치재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상에 이런 재판도 있는가?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법한 재판인데요. 그 피해 당사자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인동포라는 것이 많이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졸속 재판, 정의롭지 못한 재판, 자기들이 마치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재판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자기들의 조작이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또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론의 방송으로서 지금 중립적이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분석해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한인 동포라는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자, 근데 변호사 선임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인데 왜 돈이 없어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 네. 제가 러수트 3개나 있었어요. 그때 네, 병원이요? 네, 병원에 네. 은행 론 네. 많이 받았죠. 그리고 클리프턴 거기 제 건물도 리파이낸스 해가지고 그것도 인트레스트만 내고 있고 모기지 다 내고 있고 또 예, 병원을 팔고 또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이 뭐 수백만 불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가요? 다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님이 다 그거 다 뒤져봤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그런 법적으로 유효한 그런 사고 판 거, 몰개지 이런 거 다 자료가 다 있죠. 서류들이 있고 뭐냐 하면은 이제 본인이 우리가 여기서 다 알지 않습니까? 캐시로 돈을 100% 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오피스를 남이 오피스에 새들어 있다가 미니멈 디파짓 하고서 은행 론으로 예 그렇게 해서 마련한 오피스나 아니면 오피스 빌딩을 짓거나 예 아파트도 저기
돈이 너무 많이 없고 의사 오래 했지만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싸게 나왔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돈을 꾸어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합해가 샀죠. 네. 아까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그 뒤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라는 그분이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의료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비즈니스로 말하면 실속 없는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재판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치대원 변호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저와 같이 이제 하는 그 백임 변호사님이 확실하게 인종차별이 있다고 마지막에 저희가 재심 청구한 거 디나이 됐을 때 제가 확실히 인종차별 있는 거 당신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확실하게 있다고. 그게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남미에서 온 이런 사람들은 형사 재판이 있을 때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막 대한다거나 이렇게 좀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거나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재판 진행 과정이 있다거나 예 중간에 한번 그 판사하고 네. 검사하고 그 심지어는 국선 변호사 셋이 깔깔거리고 웃은 게 판사가 너희는 이게 메디컬 프로드인데 어떻게 널스 간호사 한 사람도 없냐 그러니까 그러고서 판사랑 셋이 같이 웃고 있더래요.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이제 그런 취급을 우리들이 더군다나 한국인 이제 1.5세 2세에 가까우신 분인데 이런 분이 뉴저지에서 메디케어에서 탑이에요 숫자가. 예, 일단 빌링 숫자고 한자랑 그런 사람 타겟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혼자 개인의 일이라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여기는 연방법원이에요. 이 법원에서 지면 그게 하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하게 자꾸 쓰여져요 이게. 그러나 네. 이기면은 앞으로 많은 우리 한인 의사들 2세들도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용이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창과 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잘 싸워서 이기고 우리 동포들이 서로 관심을 많은 힘을 갖고, 주셨으면 예. 네, 좋겠습니다. 어떻게 힘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억울한 편견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동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됐네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꼭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치대현 변호사님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에 임하고 계신데 좋은 성과를 얻어서 우리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네.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 들으셨다시피 이번 사건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무엇인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닥터 주혜리 선생님 그리고 이 사건을 변호하고 계신 최재현 변호사님께도 많은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응원에 또 기도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